가장 가까운 디스플레이 대를 채택해 눈에 필요도 없습니다. 지난 2월 20일 국내 최대 도서 유통업체의 전자책 회원제 서비스 쌤의 런칭 행사가 있었습니다. 쌤은 요금을 결제하면 일정 기간 동안 금액에 맞게 전자책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기존의 그 책에 대한 개념을 소유의 개념에서 소비의 개념으로 바꾼 그 새로운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싼 가격에 많은 책을 읽을 수 있지만 생산자 입장에서는 출판 시장을 더 어렵게 만들어 콘텐츠 질의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전자책의 정액제라는 게 사실 엄밀히 말하면 바람직한 방향은 아닙니다. 각 콘텐츠의 하향 평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전자책 업계가 마주한 전자책 회원제 서비스,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까요? 채널 IT에서 집중 취재해봤습니다. 국내에 전자책 서비스가 시작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태블릿 PC와 스마트폰이 보편화되면서 출퇴근길에 독서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늘어났는데요. 최근 교보문고에서 독자들의 독서 취향을 분석해서 책을 추천해줄 뿐만이 아니라 합리적인 가격대까지 갖춘 전자책 회원제 서비스 샘을 선보였습니다. 지난해 전체 출판 시장 매출은 3조 8천억 원. 그중 국내 전자책 시장은 지난 2007년 1,235억 원에서 2012년 3,250억 원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요. 샘 서비스를 발표한 지 일주일, K문고를 찾아가 봤습니다. 벌써부터 많은 소비자들이 이번 서비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책을 번거롭게 사러 나오지 않고도 여기서 다운받아서 책을 쓸 수 있으니까 책 기능을 자주 사용할 것 같아요. 회원을 들기만 하면 몇 권이 된 책을 계속 읽을 수 있다는 거니까 도서관에 다니는 것보다 간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번 회원제 전자책 서비스는 금액에 따라서 매달 읽을 수 있는 책의 권수가 달라지는데요. 일반 전자책이 평균 7,000원 선인 것을 생각하면 소비자에게 분명 이익이 큽니다. 또한 약 4,000원 정도의 금액을 추가하면 단말기도 제공받을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샘 서비스에 가입을 하시는 분들도 저희 예상보다 훨씬 넘어서고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카페라든가 블로그 등으로 많이들 리뷰들도 많이 하시고 그런 서비스 이용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오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양질의 전자책 콘텐츠. 현재 K문고의 전자책은 총 13만 종으로 그중 샘 서비스에는 약 2만여 종의 콘텐츠가 제공된다고 하는데요. 저희 샘 서비스에는 약 2만 종의 콘텐츠가 제공이 되고 있고요. 주로 파이 이야기, 레미제라블과 같은 베스트셀러나 화제의 도서들뿐만 아니라 신간 그리고 그 외에도 독자들이 읽을 수 있는 다양한 양질의 콘텐츠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전자책 회원제 서비스가 가뜩이나 어려운 출판 시장의 시기상조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요. 비슷한 예로 올 초 논란이 있었던 정액제 음원 서비스를 들 수 있습니다. 스마트 기기의 발달로 음원 시장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곡당에서 정액제 서비스로 재편되면서 많은 제작자들이 음원 콘텐츠 질의 저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자책 정액제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을 듣고자 소설가이자 IT 칼럼니스트인 안병도 씨를 만나봤습니다. 전자책의 정액제라는 게 사실 엄밀히 말하면 바람직한 방향은 아닙니다. 아까 말했듯이 각 콘텐츠의 하향 평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인데요. 또한 수익 배분 구조를 가지고도 이 교보문고 측과 그다음에 각 콘텐츠 사업자들 사이에 많은 분쟁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회원제 전자책 서비스. 전문가들은 저작권에 대해 인식이 부족한 우리나라 시장의 특수성에서 이유를 찾습니다. 제가 알기로 외국에서는 아직 전자책에 대한 정액제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어떤 독특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정액제 서비스가 실시되게 된 것은 사실 우리나라가 불법 복제의 온상 혹은 컨텐츠 판매가 극히 저조한 나라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 가운데 그나마 음원 시장에서 멜론 등이 선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한편 일부의 우려에 대해 K문고 측은 이번 서비스가 침체된 출판 시장을 살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출판사와 저희가 약 6대4 내지는 7대3의 구조로 출판사가 수익이 나는 구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출판사 입장에서도 그 기존의 저자 인세를 거의 종이책 수준만큼 맞춰 줄 수 있고 출판사도 그만큼의 수익은 그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출판사, 저자, 그리고 교보문고, 독자가 모두 다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그 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출판업자의 질 높은 콘텐츠 생산, 유통업자의 올바른 분배, 소비자의 인식 개선 등이 선행돼야 합니다. 국내에서 전자책을 아예 보지 않거나 혹은 불법 복사를 해서 보는 것이 낫다는 인식이 만연되어 있는데요. 차라리 이것보다는 정액제를 형태로 혹은 아주 적은 수익으로나마 책은 돈을 주고 사는 것이라는 인식을 먼저 형성한 뒤에 시장이 활성화되면 그 뒤에 정부가 관련법을 개정하든지 어떤 업계 관계자를 모아서 하나의 합의를 본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수익 구조는 얼마든지 다르게 바꿀 수 있다고 봅니다. 우선은 시장이 살아야 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도서 콘텐츠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 국내 최대 서점업체에서 내놓은 전자책 회원제 서비스의 등장으로 도서업계에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네, 전자책 정액제, 회원제 관련된 소식 참 잘 봤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국내 전자책 그 서비스의 성장세가 선진국, 전자책 선진국이 미국에 비해서는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만들어지지는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정보영 기자, 이 저작권자 그리고 작가들 입장은 좀 다를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제가 만난 소설가의 경우에는 최악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번 서비스가 성공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전자책 시장이 생각보다 이 성장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저작권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작가들은 콘텐츠 질의 저하라는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 10년 동안 생각보다 낮은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승부수를 좀 띄워봐야 한다 이런 네.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네, 일단은 파이를 키우고 그 후에 이윤을 분배하자 이런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많은 이 소비자들이 찾아야지 또 의미가 생기는 거니까요. 네, 전자책 우리나라 전자책 10주년인데 여러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전자책 회원제 서비스 업계 논란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성장 어떻게 될까요? 아직 서비스가 시작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는 기간이어서요. 뭐 전망을 말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업체 측은 예상보다 반응이 좋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네. 특히 30대에서 40대 사이에는 남성층들이 많이 찾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정착이 되기 위해서는 사용자들이 원하는 콘텐츠를 충분히 찾을 수 있도록 보강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이 소비자도 창작자도 모두 상생하는 그런 방법이 잘 이렇게 정착됐으면 좋겠네요. 전자책 얼른 한번 읽고 싶은데요. 정보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